여러분, 지금 국제무역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권력 재편의 신호탄이에요.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최근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언뜻 보면 일본이 미국에 돈을 퍼주는 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측 수석 협상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실제 현금 투자금은 1에서 2%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실제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정책, 금융, 대출, 보증, 세액 공제까지 섞어 만든 프레임워크 구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왜 이런 쇼를 벌였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음 타깃이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은 한국에게도 3,30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명목상 투자가 아니라 현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약 4,200억 달러인데 그중 80%를 한 번에 내놓는 셈이 됩니다. 이건 IMF 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미국과 일본이 짜고 한국을 환율과 외환으로 압박해 결국 IMF 2라운드로 끌고 가려는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하죠. 하지만 팩트를 먼저 짚고 갑시다. 한국이 3,3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협상이 진행 중이고 현금 납부 요구 때문에 교착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현금을 원하고 한국은 그건 불가능하다라며 버티는 중이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리덕션법, 반도체법, 그리고 안보를 명분으로 한공급망 통제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땅에 공장 지어라. 돈은 너희가 내라. 하지만 통제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겁니다. 일본은 거기에 정치적 안정을 얻기 위해 끼어들었어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자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현금 대신 보증과 대출로 쇼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 산업은 미국 시장에 훨씬 깊게 묶여 있고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AI 인프라 같은 전략 산업의 핵심이죠. 미국 입장에선 돈도 받고 기술도 가져가고 관세까지 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협상 상대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현금으로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고 그 배경엔 일본식 모델이 아니라 한국식 희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타협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현금은 절대 안 된다. 외환 보유액은 국가의 생명줄이에요. 3천억 달러를 일시에 내면 원화가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하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1997년 IMF 위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달러가 말라버린 그 순간 한국의 모든 기업이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 악몽이 다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처럼 프레임을 바꾼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대신 정책, 금융, 직접 투자 대신 공동 프로젝트, 그리고 통제권 공유를 조건으로 하는 JV 합작법인 구조로 재협상해야 합니다. 미국도 이걸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면 미국은 여전히 일자리와 산업을 얻을 수 있고 한국은 외환 리스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문제는 누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일본은 정치적 계산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성적 계산으로 버텨야 합니다. 우리는 현금을 못 낸다. 하지만 당신들이 원하는 산업 협력은 해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니라 미래의 주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AI, 금융 모두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갑니다. 기업은 국적을 잃고 경제는 외화에 종속되고 국민의 자산은 환율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바로 1997년 IMF 이후 두 번째 분수령이에요. 그때는 경제 위기로 무너졌다면 이번엔 협상 위기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성적으로 일본보다 똑똑하게 버텨야 합니다. 일본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대신 프로젝트, 기술, 거버넌스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협상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누가 미래의 기술 주권을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프레임을 바꾸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짜고 한국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협상입니다. 그 협상에서 진짜 현명한 패를 쥐는 쪽이 다음 세기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린 IMF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 게 아니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만든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교훈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버티되 전략적으로 버텨라. 이게 이번 협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